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건 관계대명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표를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거 설명한 뒤에 이제 관계 부사 파트까지 이어서 갈 겁니다. 싹 다가.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정리하자. 다시.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 하는 놈이야? 관계대명사가 뭐야 도대체? 용어에서 힌트를 어느 정도씩은 얻어가야 된다고 했죠. 관계를 맺어주는 놈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지? 관계를 맺어주는 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우린 뭐라고 불러? 그렇지, 오케이.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라는 건 뭐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접속사와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칭해요. 즉, 관계대명사 하나를 쓰면 실제 문장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문장을 만드는 건 정말 쉽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볼까요? You are sitting. 여러분들은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면 마침표로 끊어진 두 개의 문장이겠죠? 하나로 이으려면 쉽게는 and 같은 접속사를 넣으면 해결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은 방법을 이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문장의 공통 요소를 찾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여러분들은 앉아있다. 똑같은 게 누구야? you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you는 뭐가 되는 거?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럴 땐 뭘 해야 돼? 표를 참고해야 되겠지. 선행사인 you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 사람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격이라는 건 뒷문장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거. 그러니까 형식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주격이라는 건 누굴 대신하겠어? 그렇지. 얘는 말 그대로 문장 내 주어를 대신하는 거야. 목적격은 누굴 대신하겠어? 목적어. 자, 목적어. 여기 필기 살짝 추가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문법책은 관계대명사에 목적격이라는 용어랑 복격이라는 용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목적격을 다른 말로 하면 복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럼 목적격을 쓰이면 누굴 대신하는 거? 목적어를. 그럼 복격이 쓰이면 누굴 대신하는 거겠어? 그렇지. 얘는 보어를 대신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목적격을 쓴다라는 건 결국 누가 아닌 주어가 아닌 다른 명사, 목적어나 보어를 대신한다라고만 판단하면 되니까. 이걸 어려워한다면 다시 우리는 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형식 파트에서 목적어랑 보어의 차이 구분하는 거 많이 했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였어, 얘들아? 목적어랑 보어. 그렇지. 일치하면 보충하는 보어가 되는 거였고 불일치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럼 다시. 방금 했던 예문에서 you are sitting. 뒷문장의 you는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에 해당이 되겠지. 그럼 얘는 선행사는 사람이고 격은 무슨 격? 주격이 되는 거. 그럼 실제 이 문장을 연결함에 있어서 뭐를 넣어줘야 돼? 사람의 주격이니까 우리가 써야 될 건 who 또는 that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다시 왼쪽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두 문장을 이어줬어. 끝이 아니라 명사를 대신하는 놈까지 한 방에 끝낸다고 했어. 따라서 우리는 뒷문장의 you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나는 뭐라고 할까? 뭐 한번 해보자. 나는 그놈을 좋아한대. 그리고 his pet 할까? 그냥 그의 애완동물은 is cute. 귀엽다.
그럼 이 두 문장도 역시 우리는 동일한 성분이나 내용을 찾아서 관계사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누가 되는 거? 그놈과 히즈가 되겠지. 그럼 앞문장에선 뭘 따지는 거? 앞문장에선 선행사를 따지는 거야. 뒷문장에선 뭘 따져야 돼? 격. 이때 his는 뭘 나타내? 그의라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쓸 건 사람의 소유격이니까 뭘 써? whose를 쓰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대신했던 대상이나 명사는 어떻게 한다? 지워버린다. 뒷문장의 얘는 사라지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서 예문으로 들었던 문장을 관계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문장. 얘들아, 이 문장을 명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가르친다. 뭐? 앉아있는 너희들이 되겠지. 그럼 you는 목적어인 명사겠네. 방금 설명한 관계대명사가 뭐하고 있어? 명사를 수식하고 있겠지. 문장 구조 다 따져봤을 때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고 하겠지.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 동사가 포함된 여러 단어의 묶음을 우린 또 뭐라고 불러? 그렇지. 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간단한 용어는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단어가 뭉쳤는데 동사가 안 들어가면 구, 동사가 들어가면 절 되는 거니까 우린 얘가 형용사 절이 된다라고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관계사를 쓰는 이유가 뭐야? 이 관계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겠지. 아래에 있는 소유격도 마찬가지. 나는 그놈을 좋아하는데 애완동물이 귀여운 그놈을 좋아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겠지. 자, 이걸 가지고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법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꼭 적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는데 통으로 묶을게요. 관계사는, 이 관계사라고 말하는 건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묶은 거야. 얘네들은 왜 쓰는 거야? 형용사라고 기억해 주세요. 관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뭐 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근데 또 하나, 맨날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 규칙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접근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규칙이나 예외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같이 정리. what은 제외. 관계사,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놈들은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인다. what은 제외시킬 거야. 왜? what은 문장에서 뭘로 쓰이니까? 그렇지. 얘는 명사로 쓰입니다. 명사. 그럼 명사는 필수예요?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야. 형용사는 언제만 필수지? 형용사는 언제만 필수가 된다 그랬어? 보어일 경우만 필수가 된다 그랬어. 근데 이 관계 대명사로 등장하는 건 절대 문장 내에서 보어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관계사는 what을 제외한 관계사 모든 것들은 필수란 얘기야? 필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여기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파트인 게 조금만 더 어려운 수준의 지문을 읽다가 보면 거의 모든 문장의 관계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도 조만간 우리 한번 또 볼 건데 모의고사를 읽다 보면 지문이 겁나게 길어. 그럼 그거를 시간 내에 다 읽고 풀면 좋겠지만 매우 어렵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걸 빨리 짚는 걸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걸 빨리 지워버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파트가 이 관계사야. 관계사. 핵심은 자 어떤 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단어들을 배열했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1부터 5 형식에서 공부했던 주어나 동사나 보어나 또는 목적어와 같은 필수 성분들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선 정확한 판단을 빨리 하려면 뭐 해야 돼? 필수 성분을 찾고 반대로 말하면 필수가 아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요인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겠지. 이런 빈도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관계사 파트인 거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많이 활용도가 생길 거니까. 그럼 다시 이런 문제들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표를 적용하는 방법.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뒷문장에는 주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일단 선행사는 존재를 할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가 딱 출제가 됐어. 근데 따져봤더니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래. 그럼 뒷문장에는 주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주어는 없어야 되겠지. 주격이라는 건 주어를 대신하는 거니까. 자, 그럼 반대.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라면 그때는 어때야 돼? 뒷문장에 그렇지.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지. 물론 살짝 추가했었던 복격이 등장한다라면 뒷문장에는 보어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지금 X 쳐져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공통점. 살짝 언급이 됐었어, 방금. 우리 1형식 공식이 뭐였어?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포함되죠. 2형식의 공식이 뭐야?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자, 보어에 해당되겠지. 3형식의 공식이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들어가겠지. 그런 형식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용어들은 무조건 필수 성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한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복격이 등장하면 뒷문장에서는 실제로 필수 성분이었던 것 중 하나가 지워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갖다 붙이면 돼?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복격이 등장하면 그때 뒷문장은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야 돼?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이거겠죠. 왜? 필수 성분 중 한 가지는 무조건 지워질 테니까. 문법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뭔데? 문장을 보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주격이나 목적격은 해결이 됐어. 하나 남은 게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소유격. 단순히 뭐뭐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소유격은 문장에서 필수일까 아닐까? 소유격은 원래 필수성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의 책이라고 하면 my book이겠죠. 그때 my가 빠지고 그냥 book 들어갔어. 책 괜찮잖아. 이렇게 해볼까? My book, 내 책은 is here. 여기 있습니다. 그럼 my가 없어지더라도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장은 성립이 되겠지. 원래 소유격은 필수성분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뒷문장에서는 소유격이 지워진다 이거야. 그럼 필수가 아니었던 놈이 어차피 지워지니까 그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따라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주격이면 주어가 없다. 목적격이면 목적어 없다. 복격이면 보어가 없다. 따라서 뒷문장은 무조건 불완전. 소유격은 어떻다? 어차피 필요 없는 소유격이 지워지니까 완전하다. 라는 것까지 적용하면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소유격에 대한 설명은 따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쉽게도 소유격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거의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2학년 1학기 수준 그때까지만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주격, 목적격으로만 장난을 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관계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표를 보면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what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 표에서 학생들이 관계사를 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what은 별개로 할 거니까 따로 정리한다고 치면 위에 9칸이 존재해. 근데 그 중에 여기 3개, 여기 3개 다 대시 들어가죠. 그럼 뭐야? 모르면 that만 쓰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접근합시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는 경우 사용이 불가하는 경우 기억나는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것들을 설명하려면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치사 뒤에서는 that을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잠시 뒤에 관계 부사를 설명하면서 같이 연결을 드릴게요. 자, 참고하라는 얘기야. 전치사 뒤에서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콤마 뒤. 이 콤마가 들어가는 문장을 우리는 무슨 용법이라고 설명하죠? 그렇지. 계속적 용법. 그러면 또 밑에다가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를 살짝 설명해야 되겠지. 3번째는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격이 하나 있었어. 그렇지. 소유격은 원래 등장시킬 수가 없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기하는 김에 먼저 다 적을까? 그럼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살짝 참고할 부분. 자, 관계대명사 여기는 that만 쓰는 경우 사용. 이거는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 that이 있으면 앞에는 선행사가 뭔가가 있겠지. 앞에 어떤 표현이 있겠지. 이 관계대명사 앞에 아래 적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때는 t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암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정말 나는 암기가 뛰어나다. 시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외워도 좋지만 안 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아래 쓰는 표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는 that을 쓰는 거야. all, no, any, every 그 다음에 서수, 최상급 그 다음에 사람 플러스 사물 뭐 이거는 위에 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관사 the 플러스 same, only, last. 자, 그리고 하나는 비스무리하지만 따로 적을게요. the very.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that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야. 일단 필기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예문 보시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매우 문법에 집착하시는 분이 만약 출제를 한다면 그는 사람이겠죠. 남자겠지. 어떤 내가 만나고 싶었어. 이때 등장하는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이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주어 있잖아. 그럼 주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o를 쓰건 또는 whom을 쓰건 또는 that을 쓰면 된다는 거지만 의도하는 바는 앞에 누가 있어? the Mary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that을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는데 왜 이놈을 따로 적었냐?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자,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얘들아, 더는 관사지. 우리가 관사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관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very는 무슨 뜻이야? 매우, 엄청나게, 겁나게라는 부사겠지. 부사가 쓰인다라는 건 누굴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야? 명사 때문에 쓰이는 관사, 명사랑은 쓸 수 없는 부사,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만나면 해석할 때 뭐라고 해? 바로 그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방금 썼던 그 예문은 어떤 뜻이야? 그놈은 바로 그놈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요거를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사 때문에 나왔는데 부사랑은 연결될 수 없는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동일한 거 쓰면서 정리할게요. 이런 것들을 언제 써먹냐? 영어에서 세 가지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강조. 1번 방금 나왔던 the 플러스 very가 나와.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나와. 그럼 이게 뒤에는 명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귀대명사라고 들어봤던 거 기억할까요? 무슨 self 같은 거 붙이는 거. 얘는 명사를 쓰고 그 뒤에다가 무슨 self를 갖다 붙여.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one self라고 표현합니다. 제귀 대명사를 one self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예문을 들면 나는 뭐뭐 하고 있어. 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 I 뒤에다가 갑자기 myself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없어져도 상관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앞에 나온 나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self를 명사 뒤에다 갖다 붙여. 이런 걸 명사 강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없어져도 돼요. 강조라는 건 있으면 좋지만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영장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it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나와요. 자, 이거는 잘 적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부사구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명사나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누구를 써? that을 씁니다. 여기도 that을 쓸 거야.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자, 이거를 칭하는 용어가 말 그대로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앞에다 it을 썼고 뒤에는 that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이 파트를 지금 관계대명사랑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강조 구문에 쓰이는 that은 관계사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명사가 중간에 꼈다라면 뒷문장에는 명사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야. 강조하는 걸 앞에다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장난을 쳐볼게. 우리는 이렇게 볼까? 교실에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럼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고 교실 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겠지. 영어는 강조하면 뭐야? 그 강조하는 걸 마지막에 해석하면 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건 교실이다. 그건 교실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 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건 영어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쓰고 공부해보자. 그러면 중요한 영역이니까. 우리들은 공부합니다. 영어를. 어디에서? 이 교실에서.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방법. 우리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ourselves 갖다 붙이면 명사 뒤에 붙은 제기대명사로 강조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얘를 이용해보자. 우리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때 여기에다가 we를 넣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 this class까지. 그럼 여기 이 대신 이시랑 대신 나와 있고 중간에 명사가 강조된 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 문장에서 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 중간에다가 English를 갖다 붙이고 뒷문장에는 우리는 공부한다. 그리고 in this class만 내려오면 되겠지. 오케이? in this class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is를 쓰고 강조하고 싶은 이 용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that을 쓴 이후에 우리들은 공부한다. 영어를까지 쓰면 되는 거고요. 일단 중간에 끼는 게 강조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가 이때 설명해야 되는 핵심이 얘들아. 얘를 썼어. 우리를 강조했지. 그럼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영어를 공부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이지. 다음 문장. 우리는 공부해. 뭐를? 영어를. 뒷문장에 목적어 없지. 불완전이지. 그렇다면 앞에는 명사가 있어. 뒤에는 불완전해. 뭐랑 똑같은 거야? 관계대명사랑 똑같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어때? 이때를 썼고 중간에 요 놈을 강조했어. 우리들은 공부합니다. 영어를. 이거 몇 형식이야? 우리는 공부한다. 영어를. 3형식이겠지. 형식이 된다라는 건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하다는 얘기겠지. 앞에로 빠진 게 누군데? in this class.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 구. 필요 없는 요소겠지. 그죠? 그렇다면 어차피 뒤에서 튀어나온 놈들이 쓸모없는 놈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부사까지 모두 설명이 됐을 때 쫙 정리가 될 수 있을 파트긴 하겠지만 이런 예문을 통해서 인지해야 되는 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다시 올라가서 이 표 정리할게요. 강조 구문에 대시 나왔어. 명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어?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때 that은 누구로 바꿀 수 있을까? who나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불완전한 문장이 있고 명사가 나오는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이때를 써놓고 강조 구문을 물어보면 대다수 친구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시험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고 관련 문제를 풀 거니까. 근데 똑같은 강조 구문에서 that을 who로 바꾸면 이걸 강조 구문으로 기억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우린 공식상 강조 구문을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쓰셔야 돼.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이때 that을 자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 부사. 그럼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부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니까 따라오는 뒷문장의 구조를 살핀다라면 그때는 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문을 들으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은 되겠지만 그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직접 필기를 시키는 이유는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건 이해가 됐다라는 거거든. 모든 게 다 정리된 자료를 갖고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정리하는 관계사, 그 뒤에 시제랑 가정법 조금, 그 다음에 도치, 이게 끝이에요. 그 뒤에는 저는 말씀드렸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냥. 선생님, 그러면 저 대자리에다가 저 관계 부사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 방금 했던 예문, 요 in this class가 나왔지. 그럼 이 that 대신에 여긴 강조되는 게 뭐야? 장소니까 where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when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대세 형태로는 구분이 쉬워지지만 바꿨으면 그게 강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시겠습니까? 바꿨어도 관계부사랑 수량 위치로 바꿔도 이때 강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at을 who로 바꾸면 it who 강조 구문이겠지. 근데 그거를 it who 강조 구문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그냥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불러. 근데 that 대신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만약 English가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라면 사물이니까 그때는 which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름은 it that인데 that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영역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사 강조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관계부사 이어서 갈게요.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여기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거 이게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겁니다.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몇 가지가 있어? 관계부사는 지금 6개, 7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의문사랑 엮기 때문일 거야. 의문사는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 6개가 될 거고 영어에서는 which를 포함하면 7개까지 갈 수 있어. 비슷한 접근인 건 맞지만 관계부사는 딱 4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반복적이지만 한 번 더 말장난을 쳐볼게요. 왜 우리는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그 관계부사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부사의 역할도 대신하겠지. 그죠? 그러면 관계부사가 쓰였다라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완전하겠지. 왜?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있는 명사가 지워지는 거였어. 관계부사는 어딘가 위치하는 부사가 사라지는 거잖아. 관계부사는 부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럼 부사는 필수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어차피 지워봤자 쓸모없는 놈이 지워지기 때문에 뒤의 구조는 완전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또 간단히 표 하나만 정리. 얘도 선행사는 등장합니다. 저는 간단히 적을게요. 다음 그 선행사랑 연결되는 관계부사가 존재하겠지. 아까 몇 가지라고 했지? 4가지. when이 등장하면 앞에 선행사 뭐가 되겠어? 시간, time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의 표현이 되겠지. 또 그 다음 관계부사 where, 장소가 되면 장소, place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유, reason. 그럼 뭐가 나오겠어?
y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괄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y reason은 무조건 세트니까. 미안. 얘들아 미안. 거꾸로 썼지. 미안. Sorry. 여기가 y고 여기가 reason이지. 미안합니다. reason y가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어? 중학교 때 이거 시험 때 맨날 했던 거잖아. how는 선행사가 누구야? way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맨날 the way를 쓸 거야. 이쯤에서 한 가지 정도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관계부사가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면 100이면 100 뭐 물어봐? way how는 절대 같이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워야 된다는 거겠지. 그죠? 뭐 지금은 크게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적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 이 way how는 둘 중 하나 반드시 생략. 자, 요거는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둘 중 하나 반드시 생략. 그러니까 the way라는 선행사, how라는 관계부사는 같이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3 때까지 동일합니다. way, how가 보이면 그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way, how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걸 살짝 또 갖고 와 볼게. 얘들아, 관계부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 관계부사를 쓰는 이유. 아까 관계사는 뭐 한다 그랬지? what을 제외하면 형용사가 된다 그랬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죠. 누구를 제외하면? what을 제외하면. 여기 관계부사에 what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여기 관계부사가 쓰이면 100% 뭐란 얘기야? 앞에 선행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알아야지. 자, 아까 했던 말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사는 뭐라 그랬어? 뒤에 뭔가가 따라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어. 이때 관계사는 보어는 아니라고 했어. 그 말은 필수가 아니란 얘기겠지.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요?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사는 필수가 아니다.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사는 형용사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인 거잖아.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꾸 써? 이런 수식어구가 없으면 문장을 풍족하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문장이 너무나 단조로워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이런 쓰임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알겠지? 근데 생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연결하자. 관계부사의 생략은 안 할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서 나왔던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지. 관계 대명사의 생략 1번 언제?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때 싸잡아서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오케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계속 반복돼서 미안하지만 수식어구가 등장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바로 요 놈들이야. 우리 분사 공부했어 안 했어? 했지. 분사는 뭐라 그랬지? 분사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라고 했었지. 그럼 이거 떠오르지 않을까? 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라면 그때 중간에는 누가 생략되는 거? 여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랑 관계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잘 이해해 줍시다. 우리 좀 차근차근 가볼게요. 얘들아, 사형식 동사가 쓰이면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 사형식 동사가 쓰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겠지.
그지?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쓸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올 수 있지. 그지? 자, 또 오형식 동사가 쓰이면 뒤에는 뭐가 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겠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와? 명사가 오겠지.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결론 4형식이나 5형식의 문장이 쓰이면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할 거.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4형식 동사 또는 5형식의 동사가 쓰이지 않았어.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명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온다면 그건 뭐란 얘기야? 이건 거의 모든 문장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4, 5형식 동사를 따지지 않더라도 명사 두 개가 지금처럼 붙어 있으면 우린 뭘 의심하면 돼? 아,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명사 두 개가 붙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앞에 했던 걸 또 한번 살짝 곁들여 봅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고 한다는 건 뒷문장에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뒤에 있는 이 명사는 뭐란 얘기야? 얘는 주어란 얘기지. 얘가 주어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뒤에는 또 누가 있어? 동사가 있지. 목적어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이 목적어 없는 이 문장을 왜 쓰는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썼다라는 건 앞에 선행사가 있다라는 건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 된다는 거겠지. 그지? 왜?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해. 명사가 붙으면 목적격 관계사를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나중에 잘 분석하려면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구분해야 되겠고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타동사의 개념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꾸 연결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 일단 확인 좀 해주시고 알겠지?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것 추가해서.